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화 시스템 연구소의 국민재 대표님의 강연을 강연하는 것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화 시스템 연구소 국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3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도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지금 처음입니다. 이제 좀 어색하네요. 저를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고민했는데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뭐 여기 뭐 영업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획기적인 IT 시스템을 뭐 소개한다? 뭐 제가 뭐 알파고나 뭐 그런 거 좀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걸 하기는 부적절하고, 아니면은 뭐 요즘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쓰는 뭐 IT에 대해서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아까 앞쪽에서 열거해드린 그런 분들한테 듣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냐,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포인터가 이거가 그거를 좀 답을 찾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이게 방수정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포착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용어가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냥 뭐 ERP, 뭐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는데 저분이 나한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오히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분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IT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걸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뭐 전혀 부끄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각자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영역을 모른다는 거는 뭐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에서도 IT 시스템을 도입하고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좀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사내에서 IT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좀 꼬여 있는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식, 그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 제가 무슨 획기적인 IT 시스템이나 뭐 트렌드 쪽으로 강의하고 알고 오신 분 있나요? 네. 혹시 그럴까봐 혹시 제 강의가 불만족스러울 분을 대비해서 병품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그걸로 부마하겠습니다. 뭐 프랜차이즈든 뭐 기업이든 간에 IT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할 때는 머리로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뭔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관행이 고착화되면은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근데 저 상태에서 이제 IT 시스템이 들어오거나 저기에 맞춰버리면은 사실상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한번 업무 프로세스를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IT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당연한 얘기죠. 문제는 이거를 누가 할 거냐죠. 대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자인 여러분들이 그런 걸까지 하려면은 지금 여기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이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실무이죠. 저런 거 다 치우기 바빠 죽겠는데 내가 IT 시스템 도입하는 뭐 TFT까지 뭐 참석해야 돼? 되게 열받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뭐 제가 저거를 대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좀 큰 그림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은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 전반적인 지도가 저렇게 되는구나. 윤곽 정도라도 좀 파악하고 계시면은 나중에 세밀한 부분은 따로 이제 다른 쪽에 가서 강의를 드리고 나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쪽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고객이 매장에 오기까지 광고, 홍보, 마케팅 영역 IT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획기적인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 실무에 활용을 하고 계신 건데 그냥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죠? 이쪽 광고 홍보 영역 그 IT는 여러 회사에서 직접 만들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IT 시스템을 이용하죠.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거기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 거기 프랜차이즈 상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저도 지인한테 뭐 편하게 이제 선물한테 자주 이용하고 합니다. 예, SNS는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포털 쪽은 키워드 광고나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하죠.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고객이 이제 자기 프랜차이즈 매장에 오게끔 유도를 하죠. 이쪽 포털 쪽은 저보다 몇 개월 전에 이제 제가 성함을 까먹었는데 언론 홍보 쪽에 계시는 그 유명하신 분이 그 명언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홍보는 가랑비고 광고는 소나기다. 예,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가장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O2O 쪽이죠. 그렇죠. 뭐 배달앱부터 예약에 뭐 미용이나 스파 그거 외에 뭐 세탁 쪽부터 해가지고 O2O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문제는 저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조금 배가 아프죠. 왜냐? 원래 저게 이제 사실상 매출하고 가장 직결되는 IT 시스템인데 원래 가맹점에서 저걸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킨다? 그거를 원래 해줘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죠. 근데 그 주도권을 저쪽에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랜차이즈 그 CEO 분들 좀 만나보면은 사실상 뭐 다른 자리에서는 그렇게 내색을 안 하시는데 1대1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홈페이지 구축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앱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만약에 브랜드가 만약에 굉장히 다채롭다면은 고객을 유입시키는 그 채널이 다양할 텐데 한두 개 브랜드인데 저걸로 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메리트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냥 저런 배달 앱을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앱을 설치해서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이쪽은 사실 IT 영역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영역이 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에는 이제 고객이 오게끔 하는 건데 이제 고객이 왔죠. 그러면은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고객 경험 영역 IT입니다. 네.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가끔 저런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매장에 가면은 테이블에 태블릿 PC가 매입이 돼 있어서 그걸로 주문도 할 수 있고 뭐 간단한 게임이나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뭐 광고 홍보 영상을 볼 수 있고 근데 생각처럼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게 뭐 효용성인지는 모르겠고 뭐 좀 다 설치하려면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포인트 앱 요즘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결국 저런 IT 시스템들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저걸 하는 이유는 재방문이죠. 그렇죠.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죠. 앞쪽에는 IT 시스템들이 오게끔 하는 거면은 여기 있는 시스템은 재방문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시스템은 CRM일 겁니다. 근데 CRM 그 IT 시스템은 저게 뭐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본사에서 가지고 계시는 시스템에 다 그 내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앱에 들어가 있거나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해서 저런 그 재방문 유도나 CRM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텐데 문제는 재방문을 유도한다고 해서 고객이 재방문을 할까요? 자, 그건 좀 미지수죠. 그러면은 재방문을 유도했을 때 오는 고객은 그 매장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간 고객이 재방문을 하겠죠. 이쪽이 그러면 고객 경험 쪽인데 그러면은 우리 매장에 왔을 때 그러면 좋은 경험을 한 게 뭐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그럼 대부분 저거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있어요. 저것도 뭐 독립적인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앱이나 홈페이지 그런 데 아마 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쪽 CRM하고 CM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뭐 CRM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뭐 개발 회사나 그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더 잘 될 거예요. 우선 CRM 그 IT 시스템은 크게 4가지 정보를 다룹니다. 첫 번째가 고객 식별 정보.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아이디, 전화번호, 이제 이메일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구 통계학적 정보죠. 성별, 나이, 생일, 연락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제 구매한 이력.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사람의 관심사. 이 네 개를 분석을 해서 이제 뭐 SMS를 보내든 뭐 이메일을 보내든 아니면은 뭐 카탈로그를 보내든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이 네 개를 조합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저 고객 데이터 저런 데이터가 만약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생일이 돌아오는 고객을 검색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고객이 구매한 이력을 두시면은 아니면 관심사를 보면은 이 고객이 좋아하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걸 보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재방문 유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게 이제 CRM 데이터인데 문제는 이런 CRM을 이용해서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로 오냐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매장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간 고객만이 이런 걸 했을 때 응답을 하는 건데 그쪽은 CRM이 아니고 CEM이라고 합니다. 고객 경험 관리. 근데 고객 경험 관리도 뭐 별도로 따로 이제 IT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구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방법은 결국은 아까 앞쪽에서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서 이제 고객 접점을 싹 조사를 해서 고객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는지 저렇게 수치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혹시 미스터리 쇼핑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나는 모른다. 다 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고객한테 물어보는 건데 제가 실제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구운 치킨 이제 브랜드인데 거기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매장에 고객이 왔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근방에 치킨집이 한 브랜드가 한 5개 되는데 우리 매장에 온 고객이 그냥 정말 구운 치킨이 먹고 싶어서 온 건지 아니면은 나는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안주로 치킨이 땡겨서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온 건지 아니면은 다른 매장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우리 매장에 온 건지 그거를 이제 알고 싶다는 거죠. 그냥 매출은 이제 뭐 들락날락 하겠지만은 거기 이제 고객 속마음이 정말 뭐냐 그거는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시를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 매장에 온 고객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걸 이런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로 이제 CRM에 이제 도입을 시키면은 재방문율이 조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장이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영업 지원 시스템, 그쪽 IT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죠. 그렇죠? 자, 포스 시스템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실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 실무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뭐고 어떻게 하고 이거를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자, 여러분들 생각에 포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의점. 예? 서비스업. 아까 뭐라고 하셨죠? 편의점. 편의점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고 관리 부분은 다 포스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요? 그것도 맞을 수 있죠. 예. 저랑 생각은 같으신데요. 저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그 여러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시면은 이제 거기 알바생이 이제 딱 결제를 하죠. 그럼 포스 단말기에 뭐뭐 찍을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과자를 만약에 하나, 음료 과자를 하나 샀다. 그냥 이후에는 바코드를 한번 딱 찍죠. 그럼 포스에 찍히는 게 언제, 어느 매장에서 어떤 상품을 몇 개를 얼마에 구매했다.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찍히죠. 그쵸? 그거 외에 또 뭐가 찍힐 것 같아요? 카드 번호는 이제 긁으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말했는데? 성별하고 연령대. 아시네요. 성별하고 연령대까지 같이 찍죠. 그러면은 다른 업종보다 유리한 게 한 가지 있죠.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아까 전에 기본적인 데이터 외에 이 과자를 여자가 샀는지 남자가 샀는지 어느 연령대가 샀는지 그 데이터가 찍히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전국 매장에 다 취합이 되면은 분석이 되죠. 아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탐낼만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저런 상품이 진열된 거는 바로 그런 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 배치를 다시 한다고 해요. 가장 고객이 들어갔다 나올 때 집기 편하고 최고의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편의점이 포스를 가장 잘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재고 파악이나 그런 쪽은 그 프랜차이즈는 아닌데 저기 유니클로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포스 데이터 찍으면 전국 매장에 있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조회가 돼서 이쪽에는 바지가 부족한데 이쪽에는 바지가 남다. 그럼 그걸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자, 그 지금 여기 제가 와 보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압도적인 게 아니고 사실상 거의 다 외식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프랜차이즈가 외식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외식 쪽을 보면은 뭐 숙박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미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을 보면은 조금 그 외식하고 다른 게, 내가 가맹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숙박 그럼 고객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본사에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가맹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매장 영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예를 숙박은 이제 뭐 예약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고 본사에서, 그다음에 렌탈은 대여 관리 기능을 당연히 제공해 줘야겠죠. 미용 관련 업종은 당연히 이제 고객 시술 영업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그런 CRM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재방문 요청. 그다음에 안경 보청기 쪽은 뭐 상담이나 맞춤 내역을 데이터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본사에서. 뭐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안경 중에서 한때 그 좀 잘 나가다 갑자기 없어진 데 있죠. 그 유명한 아이돌에서 이렇게 매장에 가서 내가 안경 써보면은 어떤 안경을 쓰는지 가상으로 보여주는 거,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IT 시스템 개발 문의가 들어오면은 이거 개발하자고 말 안 해요. 저희 홈페이지 만들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홈페이지란 단어 안에 이런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매장에서 쓰는 시스템을 이제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제 대망의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곳. 거기서 사용하는 IT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저는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프랜차이즈 하면은 외식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제 유통 시스템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유통 관련 이제 IT 시스템인데 매장에서 이제 본사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 시스템, 물류 시스템, 유통 시스템. 자,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음료수가 1,000원이라고 치면은 저 이거 1,000원에 팔게요. 하실래요? 빨리 산다고 해요. 네, 살게요. 예. 지금 제가 이거 뭐 한 거죠? 거래한 거죠. 그쵸? 그럼 이분이 저한테 주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문 시스템인데 이게 아직 저분한테 가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냥 드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제주도에 계시면 뭐 택배를 이용하든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물류 시스템. 아까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통 시스템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이 두 개 합친 게 유통 시스템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럼 프랜차이즈 쪽을 좀 볼게요.
제 강의 그 포스터를 이걸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가맹점에서 가맹본부로 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본사에서 직접 보내주든 아니면은 협력 밴드에서 보내주든 일단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회사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문 시스템들을 다 도입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직접 보내는 거는 창고에서 그 물건을 일단 그 주문 내역서를 보고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피킹. 좀 이제 물리용어로 피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출고가 되면은 차에 실려서 매장까지 가고, 그럼 거기서 내려야 되죠. 하역. 그 다음에 그 매장의 창고에다 물건을 쌓아야 되죠. 적재.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다 들어왔다고 포스트는 거기도 이제 입고 찍어야겠죠.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물류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고, 위쪽에 있는 거는 주문 시스템, 전체를 합쳐서 유통 시스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쪽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그 흐름 전체가 다 유통이니까 이 두 개를 포함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 물류 시스템까지 오늘 다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류 쪽 시스템은 제가 뺄게요. 빼고 주문 시스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가맹점에서 본사로 이제 주문을 하려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문 그 IT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정리하셔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포스트에 이미 기본적으로 발주 시스템이 내장이 돼 있죠. 그렇죠? 아마 그거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포스트 시스템이 여기까지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본사에서 그 내역을 확인해서 물류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자체 생산을 하거나 물류센터를 보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ERP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 ERP 시스템이 여기까지 와서 매장에서 주문할 수 있게 ERP 시스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있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체 주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홈페이지 구축할 때 같이 구축하죠. 보통은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도저도 아니고 물류를 그냥 벤더 쪽에 넘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쪽 가맹점이 그쪽 시스템에 붙어서 이제 주문할 수 있게. 대표적인 게 동원 F&B나 이제 CJ 푸드 쪽, 그쪽 이용하는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체 주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매장에서 그쪽으로 직접 붙어서 그 주문을 하게 되죠. 크게 이 넷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네 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막 얼기설기 되는 경우도 있고 크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시스템이 이제 뭐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개념을 딱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지는 거는 여러분 그 지마켓이나 이런 쇼핑몰 이용을 해보셨죠? 사실 주문 시스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쇼핑몰 보면은 그냥 상품 열거하는 화면이 있고 상세 보기 페이지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본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주문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그게 다잖아요. 그쵸?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 복잡해지는 이유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걸 것이냐, 상품을 위로, 이 상품을 위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기능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복잡해지는 요소가 여신한도. 그 가맹점에서 본사 쪽으로 물류를 무한대로 풀어줄 거냐, 아니면은 그 물류 보증금 낸 한도 내에서만 주문할 수 있게 그걸 막을 것이냐, 이런 그 세밀한 정책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시스템은 당연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초반에 이런 거를 구축을 하실 때는 그 좀 아까 전에 제가 IT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본사 물류 정책이 뭔지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 반영해 주세요인데
그냥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알아서 만듭니다. 개발자는. 네.